빛을 다시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빛을 다시 찾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그 문법에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저 빛이죠, 빛. 빛으로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머리 빗는 빛. 남한테 우리가 빚지는 거. 그것도 빛. 요것도 빛.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태초에 하나님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가 아니죠. 네. 빛이 있으라? 맞아요, 틀려요? 가끔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발음이 비읍 다음에 받침이 뭐냐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시옷이면 빛이 있으라고. 빛, 우리가 지는 빚이면 지으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빛이면 뭐예요? 똑같은 빛 발음은 같아도 말할 때는 빛이 있으라, 그죠? 그거 받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을 다시 찾기를 원하실지 모르지만 빛을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네, 빛을 다시 찾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설교 때는 기념일 같은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거를 웬만하면 제가 보통 교회들마다 다 하죠. 3.1절 기념식도 하고 원래 광복절이 한국 다 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런 기념이 예배라고 생각지를 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하필 주일인데 8월 15일이에요. 너무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10여 년 만에 아마 기념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이 우리가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가 뭐예요? 광복절의 의미가 뭐예요?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빛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빛광자니까 빛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빛을 다시 우리가 수복하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우리가 주권을 뺏기죠. 나라에 뺏기죠.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도예요? 언제요? 19년은 3일 만세운동.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그 역사의 고통이 뭐냐면 우리가 근대사를 배우지 않았어요. 많이. 우리 한국이 독특하게 고대사는 되게 잘 알아요. 삼국하면 딱 나오죠. 삼국이 어디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보통 통일신라로 하지만 발효? 고려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려 다음이 어디예요? 조선으로 가잖아요. 큰일 났네? 어쨌든 이 고대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사는 잘 몰라요. 근대사를 왜 잘 모르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근대사를 잘 안 가르치죠. 한국이 일본과 굉장히 친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 안 좋은 역사들을 많이 빼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한국 사실은 근대사를 많이 안 가르쳤습니다. 저 때도 근대사를 배운 기억은 거의 없어요. 역사를 배우면 고대사를 배웠지. 그러니까 사실 대충 배웁니다. 뭐 갑오개혁 뭐 이렇게 대충 배우고 넘어가는 거지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좀 구체적으로 배운다 그래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와 고려를 조선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나라를 뺏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대국들과의 싸움에서도 조공은 바쳤어요. 조공은 바치고 그 나라에 어떤 간섭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도요. 몽골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중국의 북쪽 땅을 북송을 다 먹고 했을 때도요. 고려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고려를 지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간섭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대접을 잘 해줬죠. 그러니까 몽골의 입장에서 1등 시민이 어디냐면 몽골 사람이에요. 2등 시민은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3등이 개였고 4등이 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족 사람들은 원나라에 대한 이 마음이 엄청나게 나빴죠. 그게 이제 그 중국 소설에 나온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웅문이랄지 이런 게 여러분 동방불패 알죠?
그게 이제 큰 소설 중기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그게 쓰여지게 된 이유가 이제 장강의 변. 쉽게 말하면은 몽골인들한테 당한 중국인들의 원한이 이제 소설로, 큰 대화 소설로 이제 쓰여진 거죠.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한국 고려인들에게는 간섭은 했지만 나라를 뺏긴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뺏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1910년이에요. 1910년. 보통 우리가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한일합방이라고 배웠잖아요. 한일합방, 한일병합. 근데 사실은 요거는 약간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쓴 표현입니다. 한일합방이라는 거는 일본과 한국이 원만하게 이렇게 잘 합방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일합방이라는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임진왜란이라고 불러요? 임진년에 발생한 외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임진년에 발생한 일본 놈들, 우리가 비하해서 말하는 거예요. 외놈들이라고 말하는, 그 임진왜란이에요. 마찬가지로 한일 합방이라는 말보다는 보통 요즘에는 그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사건이라 해서 경술국치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라가 뺏깁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뺏겼다가 몇 년 만에 찾아요? 35년 만에. 정확하게는 35년 11개월, 이래서 보통 36년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35년 만에, 그래서 35년 만에 나라를 찾죠. 언제 찾아요? 1945년에 찾으니까. 그래서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1945년에 찾습니다. 그래서 35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회복해요?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나라를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나라를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한국은 딱 거기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한국이 이스라엘보다는 좀 덜 나빴어요. 우리는 35년 만에 회복하거든요.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회복하고, 나라를 1945년에 회복하죠. 그래서 그 회복을 기뻐하면서 제정해서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게, 그게 8월 15일이기 때문에 광복절, 빛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드라마를 제가 보라는 얘기는 안 할 텐데, 혹시 넷플릭스 가지고 계세요? 넷플릭스에 보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있어요. 보신 분?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 보셨어요? 다른 거는 제가 보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미스터 선샤인은 보세요. 네, 꼭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때가 바로 나라가 뺏길 그때 싸움이에요. 의병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쫙 기록한, 사실은 재미도 있지만 거기 보면 갑자기 러시아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점점 한국을 먹어갔죠. 여러분, 을미사변이 언제예요? 1985년. 그러니까 민비 시해 사건, 우리가 명성황후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민비죠. 명성황후는 후대에 이제 나중에 호칭을 붙인 거고, 민비가 맞죠. 어쨌든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난 게 1985년입니다. 우리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986년 한 청년이, 19살 먹은 20살 먹은 한 청년이 일본 상인을 죽입니다. 그 청년 이름이 바로 김창수죠. 김창수의 아영명이고, 이 김창수가 커서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뀔까요? 키가 190이었대요. 190. 그분이 김구예요. 그래서 아마 민비 시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시해를 한 일본인을 죽였다라고 소설화, 픽션화 했는데, 진실은 아닙니다만. 자, 그게가 이제 198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띄엄띄엄 이 사건들은 다 알 거예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리움을 총으로 쏩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연도는 잘 모르시죠? 사건은 다 알죠? 그게요, 1909년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쐈을 때 아직 나라가 뺏기진 않았어요. 1910년도에. 근데도 이미 그 전부터 우리나라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의병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1910년에 뺏겼지만 그 전에 뭐예요? 이미 1905년에 외교권을 뺏기고 1907년에 정미칠조로 해서 군대를 다 뺏기고 경찰권까지 다 일본한테 뺏기고 점점 나라가 그렇게 뺏기다가 이제 1910년에 찍죠. 여러분 그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라를 찍힐 때 순종이 마지막에 그 나라를 찍을 때 원래는 그 왕이 찍는 도장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이 찍는 직인 도장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옥쇄라 그러죠. 옥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왕의 도장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정으로 행정으로 이 안에서 사무 이 페이퍼 찍을 때는 옥쇄를 찍고요. 외교관의 국제 거래에서 도장을 찍을 때는 국세라는 걸 찍습니다. 도장이 달라요. 근데 순종께서 놀랍게도 이 나라를 갖다가 일본한테 넘긴다고 할 때요, 국세를 찍지 않았어요. 사인도 안 했습니다. 옥세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순종께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매국노들이 다 대신들이, 그러니까 대신이 중요해요. 나라의 그 장관들이 다 일본한테 넘겨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을사년에 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뭐라 그래요? 을사 뭐라 그래요?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을사오적. 이 다섯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 다섯의 그 사람들이, 그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 그래서 그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 이완용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완익. 거기에 보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대신들이 다 나와요. 나라를 나중에 팔아먹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옥세가 사실은 국세를 안 찍은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재밌는 여러 영화나 소설도 많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백성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없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됐고, 그 격동기를 거쳐서 35년 만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는 싸우면 다 일본한테 잡혀가니까 어디로 넘어갔어요? 만주로 넘어갔고,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나중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김구 선생도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다 쫓겨나고 미국이 잡았고, 이제 북한은 북쪽에서 만주했던 그 독립군들, 만주군들이 들어갔더니 김일성이랑 해가지고 북한을 먹었고, 결국 그러다가 그 독립군과 남한의 독립군이 서로 싸우다가 6.25가 터지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빨리 나라가 됐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것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어쨌든 35년 만에 나라를 찾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국이 최초로 나라를 뺏긴 사건이고 35년 만에 드디어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더 보고 왔지만, 물론 에스더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더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전체의 히스토리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광복의 사건이 누가 역사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3.1운동에도 여러분 개신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 종교인들도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독립운동의 순간순간마다 멈춘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친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그 천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병이 유명한 독립운동가 있죠. 이분이 이제 천도교죠. 천도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단군교, 처음에는 종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조가 단군이다 해가지고 발생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각국 단군을 보면 목을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단군, 종교계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나중에는 넘어가면 1922년 넘어가면 다 배신해가지고요, 극친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일 인면사전에 다 넘어갔고, 동학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동학도 마찬가지예요. 동학이 이제 죄송해요. 천도교가 아니고 단군은 대종교. 근데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죠. 근데 천도교도 나중에는 배신해갖고 이대 천주교 교주가 1910년에 자기가 직접 순종에게 편지를 써요. 한일 합방이 옳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빛과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개신교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선교사들과 함께 하면서, 물론 반역의 배신의 길도 가고 독립투쟁의 길도 가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물론 이완용도 친기독교인이긴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역사를 같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 가운데 빛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죠. 그래서 오늘이 8월 15일이에요. 이 8월 15일이 되면 한국인들은 모여서 행사를 가지고 광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광복의 노래 다 아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구절만 시작. 야, 이게 벌써, 야, 박수 한번. 이게, 야, 역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다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절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작곡하신 분이 누구냐면 윤용화 님이라고, 이분이 뭘 작곡했냐면, 여러분 이 가곡 아세요? 보리바 아시죠? 이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거 작곡하신 분이 이제 이거를 작곡하셨고, 작사하신 분은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정인보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는 한학자셨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사 연구를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분이 나라를 뺏기니까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 신채식이나 박은식이나 신규식이나 김구식이나 이런 분들과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열심히 독립운동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해방되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처음에는 문화정책을 폈죠. 좋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한국인들은 워낙 이렇게 그 항일운동을 잘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되게 세게 민족 말살 정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나라 한국을 통치하는 후반기 때 일어났는데, 그때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창씨개명. 이름을 다 이제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이랬죠. 다 창씨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 없으니까 나라에 수탈할 걸 다, 하여간 원래 그 전부터 철도 깔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나라의 식량 다 가져가려고. 산림, 한국에 그 많은 나무 다 잘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 식민지라는 거는, 원래 제국주에서 식민지라는 거는 돈을 뽑아먹는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도 군산 가면은 그 일본 배 당시 실어서 간 항구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 일본식으로 지은 집들도 많고. 일본인들은 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왜 그 현대식으로 잘 지은 건물을 왜 허무냐 그랬는데, 건물 잘 지었죠. 근데 그거 어디다 지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다 지은지 아세요? 경복궁 앞에 지었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조선인들은 다 임금님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임금님 그 딱 앞에 조선 총독부를 딱 지어서 다시는 임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 지은 거예요. 일본인들이 다. 그리고 큰 산마다 산 꼭대기에 다 뭘 박았어요? 징을 큰 정 같은 걸 박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전기를 다 뺏는다고. 산마다 전기가 기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내는데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산마다 찾아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해서.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맨날 일본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니네는 민족성 자체가 게을러, 시간도 안 지켜. 그게 근대까지 내려왔죠. 여러분,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냄비 근성에 모일 때는 잘 모이는 것 같지만 쉽게 씻고, 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코리안 타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 때까지만 썼거든요. 한 10분, 20분씩 늦게 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코리안 타임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인들은 시간도 안 지켜. 요즘 한국인들이 누가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인들이 철저하죠, 철저해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일본인들이. 왜냐하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모양이 무슨 모양처럼 생겼대요? 호랑이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금 지도 보면 다 호랑이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여러분 다 뭐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토끼 모양 생겼다 그랬잖아요. 누가 가르쳤어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호미곶 그거를 토끼꼬리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 때 내려온 그림을 보면 다 호랑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놨었거든요. 근데 호랑이 모양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니네는 토끼야,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토끼같이 보이기도 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토끼인가 보다. 일본한테 덤비면 죽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고려장 얘기했잖아요. 고려장. 자기 부모 갔다가 나이가 들면 할머니 지게집 배우 가서 버리고 왔다고. 그게 실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게 일본에 있는 풍습이에요. 원래 일본 애들은 자기 엄마가 나이가 들면 갖다 버려요. 그게 일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직접 일본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모를 갖다 버려요.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 일본 사람이니까 뭐라고 가르쳐요? 이거 니네 나라 원래 풍습이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 풍습인 줄 알고 옛날에 우리는 이랬다, 뭐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 정인보 선생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선사 연구를 책을 만들어서 간행한 역사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저거를 쓴 거예요. 가사를 보면 한번 보시면 다 이해되는데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광복을 보려고 했던 옛날에 우리 순국 선열들, 어른들, 그 다음에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님, 번님. 그러니까 나라의 광복을 보고 싶었던 분들은 못 보셨는데 기어이 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어찌하랴. 그러나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날이 몇 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날을 기다린 게 몇 년이다? 40년이다. 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왜 40년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몇 년 일본의 압제를 받았다고요? 35년. 근데 왜 40년이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40년이라고 했겠지. 그냥 시적 표현으로. 근데 이분은 시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역사학자라고. 역사학자는 뭐가 중요해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년도에 뭐 이렇고 이런.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막연히 본 게 아니라 나라를 뺏긴 걸 언제로 봤다는 거예요? 1905년. 아까 그 을사오적,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말하는, 일본이 말하는 이 나라를 뺏긴 외교권, 그러니까 을사년도에 맺은 일본과의 조약은 더 이상 한국은 외교권이 없다. 일본이 대신 외국에 나가서 한국 대신 변호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때부터 나라의 주권을 이미 뺏겼다고 본 거죠, 이분은. 그래서 40년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을사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뺏긴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을씨년스럽다. 언제 쓰는 말이에요? 뭔가 지금 날씨가 춥고 으슬으슬할 때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워 이러잖아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을사년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908년 소설가 이해조 씨가 썼는데 1908년 쓴 소설의 기록에 을사년시럽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나라를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마치 을사년스럽다에서 왔을 거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5명의 매국노 누구라고요?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부 공부 대신 권중용. 그러니까 당시의 나라의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모든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농공부 장관 다 이 나라의 주요 장관들이 왕을 푸시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넘깁시다. 일본한테 넘깁시다. 그리고 이완용이 받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당시 이완용이 받은 땅이 현재 여의도 전체 땅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일본한테 돈을 그 정도 받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나 봅니다. 이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의 한이 얼마나 거대했나인지. 이들은 목숨 바쳐서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매국노 팔아가지고 부를 누렸지만 그거 다 팔고 외국으로 다 떠났잖아요. 자손들이 캐나다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의병활동으로 그 나라를 찾기 시작했죠. 미스터 선샤인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좋아요. 의병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나오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다시 찾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래는 한국이 독립을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처칠과 다 모였을 때 그때 당시에 장제스 총통이 갔어요. 다 모였을 때 회담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나라는 다 독립시켜주자. 근데 한국은 언제 넘어갔어요? 1910년에 지금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는데 이 4년 때문에 한국은 제외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일본의 노예로 사는 게 맞겠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강하게 아니다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말한 게 장제스 총통이었습니다. 대만에. 근데 장제스 총통이 그 회담하러 가기 하루 전날 누구를 만났어요? 다? 김구, 김원봉 다 장제스 옆에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우리가 꼭 독립해야 됩니다. 꼭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10년이나 장제스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분들이 그 회담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되찾고 이분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방 이후에 복잡했던 전국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참 복잡했죠. 어쨌든 오늘은 그런 걸 말할 날은 아니니까. 나라를 찾은 이후에 이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는 1절보다 2절이 더 좋습니다. 이 정인보 선생이 대단한 분이긴 해요. 2절을 보면 이게 도대체 광복의 노래인지 찬송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한번 2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복을 심어. 다 같이 복을 심자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같게 하세. 뭐 이런 거 하늘. 야, 이 민족을 하늘 같게 하세.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보람될, 전 세계가 봤을 때 우와 할 만한 보람될 거룩한 빛. 이야, 대단하죠. 거룩한 빛이 어디서 나리니? 이 민족에게서 나리니.
거룩한 빛이래요.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아니,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빛이래요. 거룩한 빛. 그래서 우리나라가 훌륭한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어디서 나리니? 여기서 나리니,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잘 갖고 길러서 어디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이 복의 나무가 하늘까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복된 나라의 후손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 주체적인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빛을 전 세계에 전할 나라가 되어야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빛을. 우리가 거룩한 빛을 지금 전 세계에 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요즘에 안 된다고 막 걱정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 국방부 5위, 6위예요. 전 세계 랭킹 5라고요.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가. 무역 순위 세계 10위권. 지금 G7, G8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강대국 중에 7에 들어간다고요. 나라를 뺏겼던 나라가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100년도 안 돼가지고요. 지금 광복된 지 76년이에요. 광복된 지 76년 만에 6.25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이 초토화된 나라가 6.25 끝나고 몇 년 만에요? 지금? 그렇죠. 70년 만에, 60년, 70년 만에 전 세계 랭킹 7에 됐다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더 잘 나갈 거예요. 더 잘 나갈 거예요. 이 민족에게는 그런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거룩한 빛이 꺼지지 않게 노력하면 이 나라는 잘 될 겁니다. 그 은혜의 방법이 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포로된 땅에서 지금 에스겔이 받았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포로된 땅, 지금 압제의 땅, 쫓겨가가지고 만주 같은 데서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나라를 다 빼앗겨서 그날에 다 쫓겨가서 도쿄나 이런 데서 본 거예요. 나라 없이 서름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말하는 거가 에스겔서거든요. 근데 언제 회복해 할 거냐? 너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회복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면 흐리고 캄캄한 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자 대신 주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회복의 땅에 들여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꼴과 음식을 먹일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회복하시냐면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빛을 꺼뜨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복의 길을 멈추지 않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밝히는 세계에 등불되는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섰듯이 우리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